수능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탐색에 의해서 이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기본적인 깊이 우선이나 너비 우선 탐색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리스틱을 이용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했고, A-스타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몇 가지 example들을 보고, 그다음에 게임과 같은 경우에 탐색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또 한 두 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추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리적인 추론, 로지컬 리즈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가 소개한 러셀 책의 7장, 8장, 9장, 10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컴퓨터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로부터 새로운 사실들, 참이되는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알아낸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지식, 어,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날리지 베이스이죠. 그래서 로직에서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세계의 어떤 사실들을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심볼들로서 이것을 나타내고, 그걸 우리가 센텐스, 로지컬 센텐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로지컬 센텐스들로 표현을 하고 그것들로부터 뭔가 또 새로운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센텐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과 정의들을 좀 하고 어, 이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논리의 형태인 명제 논리에서의 표현 방법과 추론 메커니즘을 어떤 예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이런 기호가 지금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알파와 베타는 바로 위에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표현한 논리의 문장에 해당하는 심볼들이고, 여기 중간에 있는 기호는 우리가 entailment라고 했죠. 아, 알파라는 어떤 논리적인 문장들로부터 우리가 베타라는 논리적인 문장이 논리적으로 귀결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파 entails 베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베타가 logically follow from alpha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알파가 참이면 반드시 베타가 참이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y는 x 플러스 1 이거로부터 x-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 것이 entail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앞에 것이 참이면 뒤에 것이 반드시 참이 된다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 두 가지로부터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는데 앞에 것이 참이면 제 것이 반드시 참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entailment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어떤 세계를 다루는 세계에서 이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이 참이 되겠구나 라고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logically follow 한다는 의미고, 이제 우리가 머신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구현한다는 것은 일단 실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정해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 테고, 어떤 심볼들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실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심볼들을 우리가 생성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서의 논리적인 추론이다 하는 거고, 네, 이때 앞에 있는 이 센텐스라고 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표현하는 거라면, 네, 결과로 얻어진 새로운 센텐스는 또 실세계에서 논리적으로 앞에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참인 어떤 사실들을 표현하는 그런 심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의료 진단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환자에 대한 어떤 사실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적인 지식,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의사가 A이고 B이고 C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등등등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 환자는 이런 상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나 환자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표현하고, 그것들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환자가 이러이러한 상태다라는 걸 표현하는 어떤 심볼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컴퓨터에 의한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심볼을 조작해서 새로운 심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 우리가 인퍼런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런 기호로 그 과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일련의 사실들이 표현된 날리지 베이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표현하는 어떤 알파라는 심볼 또는 센텐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텐데, 그 과정이 I라는 어떤 추론 과정 혹은 추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컴퓨터에서 표현하고 그걸 구현할지, 그것들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이제 볼 것은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 이것은 우리가 명제 논리라고 하는 거죠. 네,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표현할 때 먼저 프로포지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프로포지션은 뭐냐면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는데 참이거나 거짓이 분명한 스테이트를 우리가 프로포지션,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니죠. false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항상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참과 거짓이 분명치 않은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게 아니고 참, 거짓이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하고, 그 명제 논리는 어떤 사실들을 이제 다음과 같은 심볼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어떤 특정한 명제 자체를 표현하는 심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문자 P, Q 뭐 이렇게 써서 명제를 표현하죠. 그 다음에 참, 거짓을 나타내는 심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단일한 명제들을 엮어서 복합적으로 좀 더 복잡한 사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커넥티브를 써서 그런 문장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겠죠? 이런 기호는 로지컬 AND를 나타내고, 이런 기호는 로지컬 OR을 나타내고, 이거는 부정이죠. not을 나타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정을 하는 그런 컨넥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로 우리가 implication을 표현합니다. implication은 보통 이렇게 쓰면 if P then Q, 그래서 P면 Q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죠. 이때 P, 이 implication의 왼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premise, 전제라고 얘기하고, implication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conclusion,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해설표가 있는 거 우리가 biconditional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이 모두 참이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기호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에서 명제 논리에서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첫째, 아토믹 센텐스라는 것은 각각의 명제를 나타내는 심볼 하나씩이 예를 들어서 P다, Q다 이런 것이 아토믹 센텐스가 되고, 컴플렉스 센텐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아토믹 센텐스 또는 또 다른 컴플렉스 센텐스를 가지고 커넥티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S1, S2가 어떤 문장이라면 not S1, S1이고 S2, S1 또는 S2, S1이면 S2. 그 다음에 양쪽으로 혹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이제 컴플렉스 센텐스라고 얘기하고, 이런 규칙에 맞춰서 표현된 것을 우리가 well-formed formula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PQ가 어떤 명제를 나타낸 심볼일 때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논리 문장이라는 거고, 네,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또 하나의 논리 문장. 예를 들면 P, Q, R이 각각 아토믹 센텐스고, 따라서 P and Q가 하나의 적법한 센텐스가 되고, 거기다 괄호를 친 것도 논리 문장 적합하고, 두 개의 논리 문장을 임플리케이션으로 엮은 이 전체가 이제 올바른 논리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적절한 논리 문장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센텐스를 표현하게 됐을 때 각각의 인터프리테이션은, 즉 시멘틱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죠. 저기 지금 P, Q 두 개의 명제가 있고 각각의 true, false일 수 있으니까 총 네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not P 이렇게 하면 이것은 P가 false이면 true, true이면 false 인 값을 갖는 거고, P and Q라는 거는 PQ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의미를 갖는 거죠. P or Q 이렇게 하면 P가 Q 또는 P가 true 혹은 Q가 true 이면, 즉 어느 한쪽이 참이면 다 참이 되는 그런 값을 갖는 거죠. P imply Q는 이거는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참이 되면 참인 것이고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implication은 전제가 false인 경우에는 문장이 다 참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간혹 전제가 false인데 이 implication이 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기억하기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P라는 것이 여러분이 인공지능 과목에서 A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게 참이다는 거죠. Q는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준다. 네, 만약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래서 A를 받았는데 100만 원을 줬다. 그거는 맞는 거죠. 두 번째, A를 받았는데 100만 원 안 줬다. 그럼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A를 못 받았는데도 100만 원을 줬다. 그거는 좋다 이거죠. 네, 땡큐고 A를 못 받았으니까 100만 원 안 줬다. 이건 물론 맞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걸 조금 더 따져보면 예컨대 전제가
false이고 결론이 참인 경우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를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A제곱과 B제곱은 같다. 네, 이건 항상 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네, 여기 전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false가 되죠. 이 부분은 true가 되고 네, 이게 이 위에 있는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예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implication은 그래서 네, 전제가 false인 경우에는 무조건 true고 전제가 이제 true인 경우에 한해서 결론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by conditional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으로 implication이 true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둘 다 true거나 둘 다 false인 경우만 이게 참이 된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커넥티브로 연결돼서 표현되는 컴플렉스 센텐스의 의미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인퍼런스, 추론을 진행하는 거죠. 이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논리 문장으로 뭔가를 표현할 텐데 어떤 논리 문장들의 집합, 사실 참인 것을 나타내는 어떤 논리 문장들의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표현하는 참인 논리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논리 문장들이 주어집니다. P면 Q이다가 참이고 P라는 명제가 참이다. 네,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가 Q라는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Q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추론의 한 과정이다. 한 단계의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근데 이게 올바른 추론이냐?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즉, S에서부터 X가 로지컬리 팔로우 하는 거냐, 논리적으로 이게 올바른 결론이 되는 거냐는 진리표상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P면 Q이다라는 문장이 있고 P라는 문장이 있고 Q라는 문장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장에 대한 모든 가능한 진리값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P, Q가 각각 true, false일 때 P면 Q이다. 진리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올바른 추론이라는 것은 즉 entail 된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쪽이 다 참인 경우에 무조건 새로 만들어진 추론에 의해서 결론으로 지금 얻은 이 Q라는 것이 항상 참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표상에서 자, 앞부분이 모두 true인 경우를 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P가 true인 것, P면 Q이다가 true인 것, 두 개 다 참인 것은 언제냐면 첫 번째 로만 그렇죠. 그 경우에 과연 Q가 참이냐 가서 보면 그렇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루스 테이블에서 주어진 문장들이 모두 참인 경우에 항상 결과로 나오는 그 문장이 참인지를 확인해서 항상 그렇다. 그럼 이게 이제 올바른 추론이 된다는 거고. 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파에서 베타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문장을 만들자.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P면 Q이다 and P. 두 개가 다 참이면 이게 참일 테니까. 그거로부터 Q가 imply 되는 이런 implication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PQ의 경우에 대해서 이것의 진리값을 따져보면 항상 다 true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true인 것을 우리가 valid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따라서 올바른 추론이라는 것은 그 추론이 지금 나타내는 걸 implication 문장으로 표현해서 이것이 항상 참인지 valid한 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확인된다면 이것이 이제 올바른 추론이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 말로 표현하자면 B면 Q이다가 참이고 P가 참이면, 그러면 우리는 Q가 참이라고 얘기해도 좋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이다 하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열이 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게 추론한다면 이건 올바른 추론이 됩니다. 자, 이건 이미 앞에 우리가 따진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감기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이 P라는 명제로 표현하고 열이 난다는 사실을 Q라는 명제로 표현하면 위에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참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장은 P가 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P면 Q이다라는 문장과 P란 문장으로부터 열이 난다. Q란 문장이 참이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따져본 바와 같이 이건 논리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똑같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열이 난다. 그걸 가지고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올바른 추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P면 Q이다. 똑같죠? 네. 지금 여기 또 하나 주어진 건 Q가 참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는 P가 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냥 밑에 따져보기 전에 생각해보면 이거 왜 참이 아니냐 하면 열이 나는 원인이 또 감기 말고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겠죠? 자,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맞는 추론이기 위해서는 여기 인테일 표시가 있죠? 참인 것에서부터 참인 것이 확인돼야 되는데, 자, P면 Q이다와 그 다음에 Q다라는 것이 참인 모든 경우를 따져보면 Q가 참인 것이 이렇게 있고 P면 Q이다가 참인 것이 이렇게 있어서 둘 다 참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결론으로 내리는 P가 과연 참인지를 가서 따져보면 여기 참이 아닌 경우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과정을 임플리케이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진리값을 확인해 보면 참이 아닌 경우가 여기 섞여 있어서 이 문장이 valid한 implication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런 추론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심볼, 어떤 센텐스, 논리 문장으로부터 또 다른 논리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추론 과정을 진행하는데 과연 어떤 과정이 이제 논리적으로 올바른 과정이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명제 논리에서 올바른 추론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추론 규칙, 인퍼런스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한글 아처럼 표현된 것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을 추론해낸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첫째, 모더스 포넌스라는 추론 규칙은 P면 Q이다라는 문장이 주어지고 P라는 문장이 주어지면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Q를 거집어낼 수 있습니다. Q가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모더스 톨런스라는 것은 P면 Q이다라는 문장과 not Q가 참이다라는 문장 혹은 Q가 false다라는 거겠죠. 이 두 가지로부터 P가 false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더스 톨런스입니다. P면 Q인데 Q가 false라면 P도 false다 이거죠. and elimination이라는 것은 P and Q처럼 and로 연결된 어떤 문장이 있다면 각각을 끊어내서 이런 문장이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사실은 and introduction도 있을 수가 있죠. P라는 문장과 Q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P and Q라는 문장을 생성해도 좋습니다. 즉 P가 참이고 Q가 참이면 P and Q라는 문장이 참이다 이거죠. 유닛 레졸루션이라는 추론 규칙은 이번엔 오어로 연결된 문장이 있고, 네, 그 중에 어떤 것이 false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not P가 참이라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싹 지운 나머지가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Q가 참이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추론 규칙이냐 우선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냐면 모더스 포넌스를 이미 확인해 봤죠. 네, 우리가 진리표상에서 이 추론 과정의 좌측에 있는 것들이 모두 참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측에 있는 문장이 항상 참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 여기 지금 나열한 이 추론 규칙들은 모두 거기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세계의 어떤 사실들을 이런 심볼들로 표현하고, 여기서는 명제 논리라는 체계에서 심볼들로 표현하고, 그 심볼들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나타내는 어떤 심볼을 우리가 이제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기계적인 스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심볼들을 조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내가 숙제를 내면서 모드스 포넌스라는 추론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모드스 포넌스라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두 개의 심볼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 모더스 포넌스라는 이 어떤 함수가 하는 건 뭐냐면, 네, 이것이 어떤 임플리케이션 형태의 문장인지를 보고, 또 다른 주어진 심볼이 임플리케이션의 좌측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네, 만약 그렇다면 임플리케이션의 우측을 출력으로 낸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심볼 조작 과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어, 컴퓨터에서 로지컬한 추론이 진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냥 연습 삼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위에 첫 번째 두 개의 지금 어떤 그 명제 논리로 표현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어떤 문장이 또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네, 여기 괄호로 묶인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자세하게 다 뭐 일일이 다루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어, 괄호가 이렇게 풀릴 수가 있죠. 부정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러고 나면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어떤 추론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단순한 심볼 조작 과정, 기계적인 스텝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유닛 레졸루션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과 이것이 지워진 나머지를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였으니까, 네, 이런 문장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것은 예컨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이거 두 개로부터 우리가 앞에 지금 써 있지 않고 밑에다 그냥 간단히 메모를 했는데 and를 인트로덕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문장을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이것과 이거로부터,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참인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네요. 그죠?
세 번째 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마지막에 있는 것을 우리가 AND로 연결된 거니까 네, 각각이 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과 이것이 또 뭡니까? 유닛 레졸루션이 올바른 추론 스텝이니까 이것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과 또 역시 레졸루션을 해서 R, 참이다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것과 이거로부터 뭐죠? 모더스 포넌스 추론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과정은 기계적인 스텝, 즉 심볼 조작 과정으로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이걸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런 논리 표현과 거기에 따라서 추론이 진행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간단한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윈도우에 보면 예전에 뭡니까? 어, 이런 격자 공간에서 지뢰찾기라고 하던가요? 여기 안 보이는데 뭔가 지뢰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들이 있고 지뢰가 없는 자리에는 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셀 주변에 지뢰가 몇 개가 있나 이런 걸 이제 표시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밑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씩 클릭을 하다 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1, 저기에 2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뢰가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클릭해서 전체를 이제 뭐 해제를 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죠. 네, 그거 비슷하게 어, 예전에 오래전에 지금과 같은 이제 PC가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 상에 캐릭터들이 쭉 나타나는 그런 인터페이스만 있을 때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안에 이런 지뢰찾기와 같이 뭐 간단한 게임을 아마 포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원퍼스 게임이고 게임의 이제 형태나 그 성질은 이 이제 지뢰찾기처럼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상에 이제 여기 뭐 나를 나타내는 간단한 캐릭터만 하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게임은 출발을 합니다. 네, 전체의 그 공간이 몇 개의 격자 공간으로 지금 나뉘어 있고 그런데 화면상에는 이제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키보드에서 전후 좌우로 뭔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게임의 목적은 이 전체 공간에 숨겨진 금을 내가 찾아서 다 얻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뭐 그런 형태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금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이 안에 잘못 이동하면 죽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어서 하나가 뭐냐면 네, 원퍼스라는 거고 이게 괴물의 이름이 원퍼스입니다. 원퍼스는 요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원퍼스가 있는지 모르고 화면에 이제 정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고 글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괴물한테 잡아먹혀서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 요소는 이제 구덩이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이진 않는데 내가 움직이다 잘못해서 구덩이 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빠져 죽는 거죠. 자, 대신에 힌트가 주어집니다. 마치 지뢰찾기에서 힌트가 주어지듯이 지금 괴물이 있는 원퍼스가 있는 주변에 내가 가게 되면 그 바로 옆자리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텐치라고 써 있죠. 실제로 냄새가 날 수는 없으니까 화면에
S라는 문자가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심해라는 거죠. 예, 옆에 원퍼스가 어딘가 있을 수 있고. 구덩이 주변에 가면 브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찬바람이 싹 붑니다. 실제로 화면상에 이렇게 B라고 찍히는 거죠. 예, 바람이 나오는 건 알 테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것처럼 내가 원퍼스 주변에 가면 S라는 정보가 나타나고 물론 원퍼스가 있는 자리에도 가면은 바로 죽겠지만 이 자리에도 S가 있는 거예요. 구덩이 주변에 가면 B라는 정보가 주어지고 물론 구덩이 그 자리 자체에도 B. 자, 그러면 나는 처음에 깜깜한 화면에서 출발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원퍼스와 피트를 피해서 골드가 있는 자리에 가면 골드를 집어서 모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뭐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제 진행됐다고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자, 여기 이 좌표로 지금 각각의 위치가 11, 뭐 2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나는 11 자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른쪽으로 한 칸을 딱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B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피트, 구덩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되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B는 다시 꺼지게 되겠죠. 11 자리는 이제 세이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위로 움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S가 반짝합니다. 주변에 그럼 괴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진행하면 될까요? 예,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을 이제 처음 접했는데 기본 룰을 얘기했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제자리로 오고 위로 한 칸 진행해 봤는데 이런 상태가 됐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금방 뭐 생각할 수 있죠. 2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네, 뭐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 만약에 괴물이 있다면 앞서 갔을 때 S가 반짝였어야 될 거 아니냐. S가 반짝거리지 않으니 괴물이 없다는 얘기였고 내가 구덩이 무서워서 글로 못 간 거였죠. 두 번째 갔을 때는 S가 나오고 B는 없었으니까 이 자리에 이제 구덩이가 있으면 또 B가 나왔을 텐데 B가 없었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는 괴물도 없고 구덩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2로 딱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논리적인 지금 추론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지금 명제 논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걸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게끔 하는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명제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기로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두 개의 숫자로 지금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1, 2 자리면 이제 숫자 1, 2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가 칩니다 하는 것을 이제 괴물은 W, 구덩이는 P, 스텐치는 S, 브리즈는 B 뭐 이런 걸 써서 예컨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W 뭐 1, 2 이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를 나타내는 심볼이고 이 심볼의 의미는 1, 2 자리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어, 다음과 같은 논리 문장들을 참인 문장이다라고 우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가 1, 2, 3 이런 좌표고
자, 요 자리에 S12, 그러니까 12 자리에 S가 참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장이 참이라는 거죠. 게임의 규칙에 의하면 S12이면 W13가 참이거나 또는 W12가 참이거나 또는 W22가 참이거나 또는 W11이 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임플리케이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이 이제 게임의 규칙입니다. S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not S11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not W11 and not W12 and not W21 이런 문장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11 자리에 S가 없었다면 S가 false라면 11 자리를 포함해서 12나 21 자리에 원퍼스가 없는 거죠. 이건 and로 연결된 문장으로 표현되겠죠. 셋 다 참인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게임의 원래 정해진 규칙들을 명제 논리 문장들로 좀 지저분하겠지만 하여튼 쭉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문장들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다니면 새로운 참인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것도 역시 논리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 위치에 S나 B나 아무런 정보가 반짝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참이다. 이런 게 참이다. 얘기할 수 있죠. 아토믹 센텐스인데 참인 문장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B2원이 참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S는 없었으니까 이런 문장이 참입니다. 제자리 왔다가 위로 갔을 때 S가 반짝였죠. 하지만 B는 없었으니까 이런 문장이 참이 됩니다. 자, 그럼 추론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세계에서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을 명제 논리라는 그런 표현에 의해서 나타낸 심볼들이죠. 명제 논리 문장들입니다. 자, 나는 여기서 인테일되는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어떤 사실을 이제 알고 싶은 건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하는 건 일련의 심볼 조작 과정을 거쳐서 실세계에서 참인 어떤 사실들을 표현하는 심볼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바로 기계적인 스텝으로 정의되는 이런 올바른 추론 과정을 나타내는 심볼 조작 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구현하면 그게 추론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자, 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 중에 not S1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not S11의 implication 문장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모더스 포넌스라는 추론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임플리케이션의 좌측이 우리 이런 거 있죠? P면 Q이다와 P다가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Q를 꺼집어내겠다는 건데 네, 바로 그 형태죠. 그래서 임플리케이션의 전제부에 해당하는 쪽에 일치되는 게 있으므로 나는 결론 쪽에 해당하는 걸 이제 꺼집어내서 그것이 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이것이 and로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나는 또 and elimination이라는 추론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각각의 문장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앞에 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not S21이 있고 네, 또 그게 들어가 있는 implication 문장이 있어서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과 이런 문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modus ponens를 적용하고 다시 and elimination을 적용하면 이런 문장들이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네, 세 번째로
S12라는 문장과 S12이면 하는 임플리케이션 문장이 있어서 모더스포넌스를 적용하면 오른쪽을 역시 끄집어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오화로 연결됐기 때문에 각각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전체로 참인 거죠. 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문장들끼리 또 추론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not W11이라는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 오화로 연결된 문장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보면 오화로 연결된 문장의 한쪽에 긍정, 한쪽에 부정인 부분은 이렇게 레졸루션 할 수 있다 그랬죠. 있습니까? P 또는 Q가 있는데 not P가 있으면은 이거로부터 우리가 Q 이걸 우리가 유닛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not W11과 W11이 있는 OR로 연결된 문장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나면 이런 문장이 참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그것과 위에 보면 not W22라는 문장이 있어서 역시 이 두 개로부터 유닛 레졸루션이라는 규칙을 적용해서 이런 문장을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not W12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레졸루션 하게 되면 W13라는 문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기계적인 스텝,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 심볼의 조작 과정을 쭉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W13이라는 심볼을 얻었고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 규칙들을 계속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 W13이라는 것이 참이다 하는 게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인퍼런스를 진행해서 W13를 결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심볼이 의미하는 것을 정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였죠? 13 자리에 원포스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게임의 규칙과 우리가 오른쪽 위 한 번씩 가보고 나서 이런 W13를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냈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설명 안 했지만 그래서 괴물이 있다는 걸 알면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되돌아서 위쪽으로 간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2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13 자리에 W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러면 일로 바로 총을 딱 쏴가지고 괴물을 죽이고 전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명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예를 우리 살펴본 건데 혹시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든지 하는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다 잘 이해가 가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명제 논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기계적인 심볼 조작 과정을 거쳐서 추론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그젬플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컴퓨터에서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튜링 테스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지능을 갖췄다는 것이 뭐냐, 그걸 이제 어떻게 판별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논란과 사실 전혀 상관없이 논리 표현과 그것에서 올바른 추론 과정을 우리가 정의해서 구현함으로써 실제 여러분의 컴퓨터, 머신이
그 심볼들의 의미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석할 때 올바른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로지컬한 인퍼런스가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뭐 방금 그 원퍼스 게임과 뭐 유사한 어떤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정보들이 있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가면서 지능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거죠. 추론을 해가면서 위험 요소를 회피하고 이러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일련의 행동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환경이 엄청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할 수가 있어서 항상 정확히 그걸 추론을 하는데 100% 자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이런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다니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안에 앞에서 본 모더스 포너스 등등의 논리적인 어떤 심볼 조작 과정,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이 실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얻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컴퓨터에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S12 입력을 하고, not S21 입력을 하고, 등등등. 그러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에 W13를 출력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구나 하면서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추론을 지금 대신해주는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컴퓨터에 의한 로지컬 인퍼런스, 로지컬 리즈닝을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작업이다. 그래서 로봇을 쓰기로 합니다. 로봇이 이 실세계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센싱을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로봇 안에 이제 바로 이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우리가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로봇이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고, 추론을 해가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가면서 위험을 회피하며 작업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리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인테일, 또 인퍼런스 이런 개념들을 명제 논리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따져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이 될 텐데 거기서는 우리가 명제 논리가 아니라 수로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predicate calculus라고 되어 있는데 1차 논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first order logic 혹은 first order predicate calculus라 그래서 FOPC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1차 논리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명제 논리보다 한 단계 더 표현력이 있는 그런 논리 체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쓰냐 하면 수러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명제의 내부의 어떤 요소들을 이제 다룰 수 있게끔 표현을 하는 그런 논리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뭐 학생들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다루는데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탐은 남자다. 또 존이라는 학생은 또 남자다. 이런 게 어떤 사실을 이제 표현하는 게 될 텐데
명제 논리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하나의 명제를 나타내는 심볼로 표현을 합니다. P다, Q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죠. 네, 이제 수로 논리에서는 이게 둘 다 뭔가 남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내가 마치 이제 함수의 어떤 표현처럼 이런 것을 이제 쓰기로 하자. 그리고 괄호 안에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위의 표현은 탐이 사람이란 걸 나타내, 아니죠, 남자라는 걸 나타내고 밑에 거는 좌니 남자라는 걸 나타내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제 공통적인 게 있고 우리가 뭔가 어, 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이제 정의될 수가 있게 됩니다. 특정한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임의의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이런 변수 표현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위치에 S이면 특정한 위치에 W가 참여된다 하는 사실이 만약 있다면 그런 규칙이 있다면 사실 각각의 위치가 서로 다른 사실들을 이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명제 논리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S11이면 W12다. S12면 W12다. 이런 식의 모든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해서 이것이 각각 서로 다른 어떤 명제 논리의 문장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수어를 쓰고 변수를 쓰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XY 자리에 S가 참이면 XY 자리에 W가 참이다. 이런 하나의 문장으로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퍼스트 오더 로직을 가지고 어떤 그 사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추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네, 거기에 연이어서 우리가 그걸 구현한 어떤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직과 관련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숙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 게 있나요? 네, 오늘 내가 홈워크 1을 올렸는데 어, 여러분들 곧 추석 연휴라서 그 끝나고 홈워크를 올릴까 하다가 어, 뭐 차라리 올리는 건 미리 올리고 제출일을 늦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우리가 일주일 정도 제출 기한을 두고 이제 홈워크를 올리는데 두 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듀데이트는 지금부터 두 주 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자 사정에 따라서 혹시 뭐 추석 연휴에 좀 이제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봐도 되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일주일이 어쨌든 있습니다. 어, 호모건의 문제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튜링 테스트나 아티피셜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라 하는 거고. 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다룬 그 A-스타 서치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리드 스페이스에서 A-스타 서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수행을 한번 해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시 A-스타 서치를 진행하는데 이런 실제 지도상에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 그 길찾기를 하듯이 그 최단 경로를 찾는 과정을 A-스타로 진행을 해보라는 거죠. 네, 요 이그젬플은 우리 러셀 책에 사실은 제시되어 있는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유럽의 어느 지역에 도시들이 쭉 있고 도시들 사이에 도로망의 일부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아라드라고 되어 있는 도시에서부터 부카레스트라는 도시까지 지금 가고 싶은 거고 최단 경로를 찾는 거죠. A스타로. 여기 보면 각각의 도로에 이제 실거리가 지금 지도상의 실거리가 지금 나와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 지도상의 그 도로망과는 상관없이 이게 그 부카레스트를 기준으로 각각의 도시들까지 이제 지도상의 실제 그 직선 거리는 얼마인지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A스타를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데 그 과정을 여기 밑에 예제로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오픈 리스트에 익스펜드를 한 것들을 저장해 가면서 우리가 앞서 본 예들처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익스펜드를 하고 그런 과정이 진행될 테고 그것을 우리가 트리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각각의 그 스테이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값들을 계산해 가면서 서치가 진행되는 걸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 그 로지컬 리즈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긴 한데 간단한 이런 몇 가지를 한번 해보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계속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 이제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한 문제를 해보자고 넣었고 예,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이제 데모 한 게 있죠.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퍼즐을 A 스타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그냥 작성해도 좋고 샘플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작성한 샘플 코드를 거의 대부분을 다 주고 핵심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작성을 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는 주피터 노트북에 그 이제 코드 파일을 좀 올려놨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는 파이썬 뭐 모르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파이썬을 잠깐 이제 좀 공부하고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다른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작성을 해도 좋습니다. 이 제공된 건 참고로만 보고 예, 그래서 이걸 쓴다면 코드의 빈 부분 작성해서 우리가 데모했던 바로 그 시작 상태와 골 상태를 가지고 서치를 진행하는 걸 해보라는 거고 두 가지 휴리스틱을 이제 설명을 했었죠. 네, 그걸 실제로 작성을 해서 어떤 다른 결과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있는 그 코드 부분을 아예 뒤에 혹시 이제 다른 언어를 쓰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그냥 붙여놨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여기 보면 불과 한 세 페이지가 채 안 되는 몇 줄 안 되는 코드고 뭐 여러분들 파이썬 하는 사람 다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밑에 내용을 설명하는 코멘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제외하면 실제 코드는 몇 라인이 되질 않습니다. 대략만 한번 보면 어떤 스테이트 자체를 노드라고 표현했는데 스테이트 자체를 표현하는 게 있고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그 페어런트 정보를 기록해야 나중에 솔루션을 얻을 패스를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밸루에이션 할 거기 때문에 G나 H 값을 여기 기록하면서 어, 이 노드라는 이런 구조에 이걸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A 스타라는 이제 함수가 진행될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픈 리스트를 유지를 할 텐데 오픈이 empty가 될 때까지 계속 뭘 반복하냐면 오픈에서 하나 선택하고 볼인지 본 다음에 아니면 익스펜드를 해서 또 오픈에 넣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네, 여기서 사용할 함수들을 여러 가지 밑에 다 제시를 했습니다. 골인지 테스트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expand 하는 거죠. expand는 8 퍼즐의 경우에 어떤 하나의 그 숫자 배열이 있으면 거기서 빈칸을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개까지의 다음 스테이트가 생성될 수가 있겠죠. 네, 그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이제 여기 코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뭐 얘기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솔루션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 그 솔루션 패스를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프린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
내가 샘플 코드에 같이 주려고 했던 부분이 혹시 일부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내가 다시 살펴보고 만약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적인 이 서치가 진행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휴리스틱을 계산하는 부분. 두 가지의 휴리스틱이 있으니까 각각 따로 계산해서 한 번은 H1, 또 한 번은 H2를 이용해서 A-스타를 진행하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홈워크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시간 있을 때 이제 진행을 해서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홈워크와 관련해서 혹은 오늘 진행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 추석 연휴 이후가 될 텐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1차 수론 원리를 가지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